오늘 포럼의 두 번째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오피스 시장의 도전과 기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피스 시장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오피스 시장 수요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트렌드는 무엇인지, 그 가운데 오피스 시장에 어떤 도전과 기회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입니다. 우리 회사도 재택근무를 했다. 우리는 대부분 준비되지 않은 채 재택근무의 실험 속으로 들어갔고 이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화. 마스크를 쓰는 일상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안심이 되고 내 주변이 과연 안전한지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변화. 우리 회사는 안전한 장소인가 궁금하다. 우리는 이전에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이 궁금해졌습니다. 저희 CBRE는 코비드의 아시아 퍼시픽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한 다양한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고 내용들 보시면 이 급격한 변화 중에 지속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아젠다가 무엇인지, 또 오피스 수요자들의 변화를 직접 또 조사하면서 향후 트렌드를 예측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들은 이 CBRE 아시아 퍼시픽 리포트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 시장의 경제 재개 속도는 각기 다른 단계에 있고 한국의 경우는 락다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각 국가의 GDP 성장 전망치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우는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CBRE에서 아시아 퍼시픽 250여 개의 오피스 임차인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오늘 발표에 관련되는 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아래쪽 보시면 락다운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서 원격 근무를 채택하였다. 86% 응답이었고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원격 근무와 BCP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 투자를 향후 계획하고 있다. 84%. 유연 근무의 채택을 확대할 의사가 있다. 77%. 또 건강 웰빙과 친환경 특성을 가진 빌딩들 강력히 선호한다. 44%입니다. 코비드가 아시아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수많은 부정적 요인들이 있고 일부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피스 시장의 도전과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오피스 시장에 지속될 4가지 트렌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유연 근무 채택이 가속화 트렌드입니다. 이것은 오피스 시장의 도전이 되는 요인이고 실제 시장에서 사례, 저희 CBRE가 자산 관리하고 있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 유연 근무 사례를 분석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 연속성 계획, BCP의 실행과 확장이 트렌드입니다. 세 번째, 건강 웰빙 성능과 운영으로 오피스 빌딩이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요인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오피스 공간 활용 기준의 재정립. 이 경우는 도전이 될지 기회가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 트렌드, 코비드는 기업들에게 재택 유연근무 타당성을 테스트할 좋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IT 업종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었고 하지만 직원들 간 연결성이 부족하고 협업이 어렵고 생산성이 낮아지는 부분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2월, 3월 정도 재택근무를 하다가 보통 5월 중순에 정상근무로 복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기업 특성에 따라서 일부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재택, 자율재택, 순환근무 등의 유연근무 제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CBRE는 기업들이 유연 재택근무를 계속해서 더 확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트렌드는 오피스 면적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기업 수요에 기반한 오피스 시장의 큰 도전이 됩니다. 시장의 사례들 분석한 거 설명을 드릴게요. GFC 경우는 우량 외국계 기업
비중의 80% 정도 되고, 이에 그 인더스트리 대표 기업들의 유연근무 정책 추이가 어떠한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유연근무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고, 재택근무는 사무실에 아예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직원 및 사업 연속성 보호 정책이 되고, 자율재택은 출근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시 사무실 사용 가능한 정책이고, 순환근무는 두 개조 분리해서 출근과 재택을 교대하는 방식으로 사업 연속성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 그래프 보시면 왼쪽에 2월부터 오른쪽에 6월까지 2월에 이미 기업들의 79%가 유연근무를 채택을 했습니다. 상단에 그 블루칼 색상이 정상 근무 기업들이고, 하단의 그린 색상 세 가지가 유연근무입니다. 위에서부터 순환근무, 자율재택근무, 아래쪽이 재택근무 세 가지고요. 2월에 보시면 기업들 79%가 유연근무를 채택하고 있고, 3월에 유지되다가 4월에 73%, 5월 중순에 5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함으로 인해서 다시 5월 말에 70%로 올라가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연근무의 채택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금융사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는 재택근무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일부 외국계 금융사들은 초기 재택근무를 했었습니다. IT 업종은 가장 빠르게 재택근무를 적용하고 현재까지도 강력하게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종 특성과 별도로 유연근무의 채택과 유지는 BCP를 강력하게 실제로 실행하는 그 리딩 기업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 형태 상세히 살펴보시면 2월에는 유연근무 형태 중에 재택근무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3월에 54%까지 달했었고요. 이후에 점점 자율재택근무와 순환근무가 증가해서 현재는 자율재택근무가 28%로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이 순환근무 24%입니다. GFC의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장기 지속이 가능한 유연근무 전략으로 자율재택근무나 순환근무 정책을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고, 이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트렌드, 사업 연속성 계획의 실행과 확장. 세 번째 트렌드, 건강 웰빙 성능과 운영, 오피스 빌딩 차별화 부분 사례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연속성 계획은 사실 그 서류에 존재하는 거였습니다. 이때까지는 그 오디트할 때 보고하는 그런 거였는데, 실제로 이번에 모든 기업들이 다 BCP를 실행하고 또 그것을 검토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업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이를 지원하는 다른 위치에 있는 오피스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정상 근무가 불가피한 은행 금융권 기업들은 핵심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확보하기도 했고, 또 조직을 완전히 나누어서 분리된 장소로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새롭게 등장한 코어플렉스 전략 같은 것도 있습니다. 높은 퀄리티의 메인 오피스를 중심 입지, 프라임 입지에 두고 외곽 입지나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 소형 오피스들이 백업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은 기업들의 추가 공간 수요를 창출해서 오피스 시장의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세 번째 트렌드, 건강 웰빙 성능에 따른 오피스 빌딩의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오피스 빌딩의 건강과 웰빙 성능에 대해서 민감해졌고, 기업 차원에서 업무 환경과 직원 감염 예방 관련한 다양한 추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요청한 것들을 살펴보면 빌딩 공용 공간의 위생과 청결, 공공의 손이 닿는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소독, 쾌적한 실내 공기질과 공조 환기 관리, 또 빌딩 내 타 입주사나 방문객의 코로나 에티켓 준수를 계도해달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출입자 통제 요청도 있고요. 이러한 트렌드는 오피스 빌딩의 성능과 매니지먼트에 따른 차별화를 기업들이 실제로 인식한 것입니다. 이는 오피스 빌딩의 성능과 운영 향상을 촉진해서 오피스 시장의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프라임 오피스 빌딩의 가치가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건강과 웰빙 성능이 충분히 제공 가능한 엔지니어링 설비와 성능을 갖추고 또 충분한 공간으로 거리두기도 용이한 빌딩, 프라임 오피스 빌딩이고요. 또 빌딩 내 그 직원 재택을 많이 실시하기 때문에 밀도가 낮아져서 또 리스크가 감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GFC 빌딩에서 건강 웰빙 오피스 운영하는 그 실제 사례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분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에티켓 계도 통제, 마스크 미착용자 계도 활동, 엘리베이터 내 대화를 자제하고 마스크를 써달라는 그런 계도 활동도 하고요. 소독 용품은 주출 입구에 자동 손소독기 설치하고 화장실마다 살균 세정제 추가로 비치하고 또 빌딩 공용 공간과 하이터치에 대해서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표면 살균, 공간 살균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고요. 설비는 빌딩 공조 환기 설비의 외기 순환을 강화해서 더 공기질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 발생 시에 전체 빌딩 소독하는 정책도 취하고 있고요. 사진들을 보시면 위에 이제 에티켓 계도 활동하고 소독용품 설치되는 것들 사례들이고요. 살균 소독하는 것들처럼 빌딩 안에 매 1, 2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오른쪽에는 잘 보시는 풍경들은 아니실 거예요.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하는 것들이고 약제를 통해서 공간 소독도 계속해서 입주자들의 건강 웰빙을 보호하기 위해서 코로나 이후에 이런 빌딩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비용도 상당한 비용이 들고 기술과 노력이 필요한 일들입니다. 마지막 트렌드, 오피스 공간 활용 기준의 재정립입니다. 코로나 이후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오피스 공간 내 직원 밀도를 낮추어야 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 면적으로 직원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능할까 해서 사례들을 보면 그 프라임 오피스 빌딩의 공간 밀도가 높지가 않은데 현재도 그런데 기업들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거리두기에 충분한 면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간 그 순환근무 정책을 통해서 50% 또는 30%만 출근하도록 해서 그 사무실의 밀도를 낮추어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스크 공유 시스템, 핫데스크 같은 방식을 최근에 몇 년간 기업들이 많이 도입을 하였는데 그것들을 코로나 기간에 중단하고 고정좌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공간의 활용 기준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이것들 사실 매우 복잡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 기업들이 공간 효율성 측면, 이제 그 돈과 관련한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직원의 밀도 기준을 정하고 1인당 면적을 정해 왔었는데 이제는 그 기본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게 되면 공간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물리적 거리 유지를 해야 하고 또 사무실 밀도를 낮추어야 하고 사업 연속성 관리를 위한 추가 공간, 오피스를 또 면적을 확보해야 되면 이 산출식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될 것 같지는 않고 또 임차 계약들이 또 2, 3년씩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립되어서 이게 오피스 공간을 더 수요를 늘릴지 줄일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에 이른 상태입니다. 오늘 발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오피스 시장 추후의 변화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될 4가지 트렌드를 예측하였습니다. 기업의 유연근무 채택의 가속화, 사업 연속성 계획의 실행과 확장, 건강 웰빙 운영에 따른 오피스 빌딩 차별화, 오피스 공간 활용 기준의 재정립, 변화 속 오피스 시장의 도전과 함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